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 어떻게 위치 관계를 가지는가 한번 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안 만날 수 있거든요. 원과 직선이 서로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직선이 이렇게 돼서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접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치 관계로서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총 첫 번째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세 번째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분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원에 보면은 원의 중심이라는 하나의 점이 있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원을 보시면 여기 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를 이렇게 잰다면, 자, 거리가 0으로 디스턴스니까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원의 반지름 r이 이렇게 있다 붙인다면, 자, 만약에 이 거리 d랑 r 사이의 관계가 d가 더 크다면 얘네들은 안 만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만나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실 거고요. 또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돼서 얘랑 접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d가 만약에 이렇게 r과 똑같아지게 된다면요,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또는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자, 요번에는 여기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요 d가 r보다도 더 짧아진, d와 r 사이를 봤을 때 반지름이 더 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세 가지,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요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안 만나는지 접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상황을 가지고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요거와 라고 했으니까,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 원의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입니까? 자, 3,0이죠. 자, 그리고 지금 반지름은 몇입니까? 자, 제곱해서 5가 나와있으니까 루트 5입니다. 그때 y는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그림이 연출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까지 거리를 재셨을 때 그것이 반지름보다 짧게 연출이 돼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중심 3,0과 이 점직거리를 쓰려면 한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자, 2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쓴다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면, 자, 루트 5에 자, 절대값 6 더하기 0 마이너스 k에 이것이 반지름 루트 5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시면 되겠고요. 양변에 루트 5 곱해주시면 절대값 6 마이너스 k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절대값 안에서 부호 바꿔주셔도 되니까, 자,
자, k-6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가 돼서 자, 절대값 풀어주시면 k-6이 5와 마이너스 루트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실 거고요. 양변에 60 더해주신다면 k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k의 범위는 1과 11 사이에 있다 라고 돼서 정수 k의 개수는 자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10이 나오실 거고 양쪽에 등호가 없으니까 11에서 11 빼기 1을 하면 10인데 양쪽에 등호 없으니까 1 더 빼서 몇 개? 9개의 정수가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9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고 했는데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원과 그 다음에 직선이 만나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로 볼 수 있다 그랬지만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 식을 다시 주어가 좀 없죠. 자, 우리 원이라는 이 원의 방정식 그것과 그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 그 둘이 나올 건데요. 얘네 둘을 무슨 립? 연립을 해주신 다음에 그 연립된 그 친구의 뭘 따져봐도 된다? 판별식을 따져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논리냐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어떤 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직선이 이렇게 만약에 둘이 만난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써볼게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보신다면 우리가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여기다 대입해 보신다면 주어진 식이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은 r제곱으로 바뀌게 되시겠고 그럼 이 식이 x에 관한 몇 차식으로 바뀌죠? 2차식으로 바뀌겠고 그러면 여기서 x라는 것은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럼 여기 2차식에 두 근이 여기 있는 두 근이 뭐가 되겠죠? 두 실근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이건 뭐랑 똑같죠? 두 함수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와 똑같죠? 근데 일단 원은 나중에 배울 테지만 함수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도형의 교점의 x 좌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둘이 이렇게 만난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x1, x2 이런 점에서 만나실 거고 만약에 얘들이 판별식 d가 0이 돼서 중근을 가진다면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고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안 만나게 된다면 저 2차 방정식이 d가 0보다 작아서 이렇게 허근을 갖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으로도 얘네들의 위치관계 몇 점에서 만난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판별식으로도 풀어도 되고 점집거리로 풀어도 되는데요. 저는 점집거리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럼 앞에 A 단계를 가지고 판별식을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문제는 점집거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식 판별식 이용하여 위치관계를 말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x라고 되어 있는데 얘로 할게요. 자, y는 얘 바꾸기 쉬우니까 x-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 대신에 x-3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2의 x-4에 x-3의 마이너스 13은 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계산해 주시면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9에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2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셔서
2x제곱 마이너스 10의 x 여기 플러스 21 여기 플러스 8 이렇게 되므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서 만족하는 x값은 1하고 4 이렇게 나와서 판별식 안 써도 그냥 근이 나와버리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겠죠?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자 2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이렇게도 찾으실 수가 있겠죠? 좀 허무하네요. 근이 나와버리네.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으로 보시면 되죠?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죠? 자 1 마이너스 3이고요. 자 반지름은 루트 10입니다. 자 그럼 계속 똑같은 논리로 풀어갈 건데요. 자 전 점직거리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일치하시면 되니까 요 거리가 얼마? 루트 10이 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점직거리 공식 써주시면 루트 10에 1하고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 9에 플러스 k의 절대값 시읒 이 친구가 루트 10과 같으셔야 되니까 자 루트 10 넘겨주시면 k-8의 절대값 요게 10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럼 k-8이라는 값이 10 또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마이너스 8 넘겨주시면 k값은 18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므로 양수 k값은 18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접선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접선의 길이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요. 자 어떤 원이 있을 때 자 제가 여기서 어떤 접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죠? 여기 접점이라는 게 생기죠. 자 제가 어떤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 접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밖의 점 어떤 P에서 접점을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접점이 생기면 이렇게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이 거리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접선의 길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있는 표현을 좀 볼 건데 보통 이 점 P 3,6에서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얘는 99.9%로 밖의 점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배운 표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점에서 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밖의 점입니다. 밖의 점.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밖의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잘 봐보세요. 자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밖의 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반지름이 2짜리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1,0 이런 점들은 요 안쪽 점이고요. 이 원의 내부의 점이고 2,0 이런 것은 원의 테두리에 있는 점입니다. 2,0이라는 것은 2,2의 제곱 더하기 0 정확히 4를 만족하는 점입니다. 정확히 4가 딱 되는 점이에요. 근데 1,0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1의 제곱 더하기 0 되니까 4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주어진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내부의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3,0이라는 값을 넣잖아요. 그럼 얘가 9 더하기 0이 돼서 4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외부의 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3,6은 당연하게도 제가 아까 99.9% 밖의 점이라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100% 밖의 점이긴 한데 3하고 6을 넣어보면 자 4 더하기 16 이렇게 돼서 이미 9를 확실히 뛰어넘게 되겠죠? 그래서 밖의 점이 됩니다.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밖의 점 3,6에서 지금 중심이 어디? 1,2고 반지름이 3짜리 여기다 그은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점의 이름을 Q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반드시 이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이렇게 선을 갖다 그으면 이 여기는 항상 무슨 직이 되죠? 여기는 항상 수직이 되십니다. 이런 걸 항상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 주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 주시면 우리가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긴 3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길이를 하나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3,6, 1,2 사이 거리니까 자 루트 3에서 1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에 더하기 6에서 2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 이렇게 돼서 이제 루트 20이 됩니다. 루트 20에서 9 빼면은 접선의 길이는 루트 11임을 알 수 있게 돼서 답은 2번 피타고라스 정리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7번 있는데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만나지 않는 거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자,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원을 그려볼게요. 자, 저 친구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되시겠죠?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짜리 원입니다.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자, 이 친구는 기울기는 K인데 K니까 막 변하는 거죠. 근데 K값에 상관없이 어딜 지납니까? 항상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K값에 상관없이 항상 3,0이라는 특수한 지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점을 지나요. 이런 점을 지난 직선인데 3,0을 지난 직선이고 K값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이 움직이겠죠? 얘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만나겠고 이렇게 좀 올라가면 안 만나겠죠? 그럼 안 만나려면 만나고 안 만나고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딱 한 점이 만나는 즉 접할 때가 경계죠. 그럼 이 접할 때 기준보다 기울기가 좀 더 어떻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이때보다 더 이렇게 된다면 안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도 있겠죠? 이렇게 접할 때보다 조금 더 얘가 아래로 어떻게 더 이렇게 내려간다면 더 이렇게 조금 더 가파러진다면 이때도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얘는 여러분들 얘가 기울기가 양수죠? 이렇게 된 게 기울기가 양수고 얘가 이렇게 된 게 미안해요. 이렇게 된 게 기울기가 음수예요, 알겠죠? 얘가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게 지금 플러스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본다면요. 자, 기울기 좀 재볼 건데요. 자, 기울기 한번 재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접선이 항상 있다면 뭐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접점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접점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랬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그으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얼마? 자, 지금 3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봐봐요. 자,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이렇게 한다면 여기 이렇게 연장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연장을 해본다면 우리는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를 봐야 되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 그거보다 이 빨간 기울기가 더 크기만 하면 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동그라미의 기울기를 가지는데 이 동그라미 기울기는 이미 끝났죠? 왜 끝났어? 동그라미는 뭐야? 3대 1대 2루트야. 그럼 동그라미는 얼마?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동그라미 요 각을 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꽂는다고 하면 길이비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1대 2루트 2대 1대 3 이러니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 비율이죠? 2루트 2의 1 이렇게 되니까 이 기울기보다 더 얘가 가팔러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K값은 커야 돼. 뭐보다? 2루트 2의 1보다 커야 되므로, 이제 유리화 해주시면은, 자, 4분의 루트 2보다 커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루트 2보다 커야 되므로, 4분의 루트 2보다 커야 되므로, 4분의 루트 2보다 커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루트 2보다 커야 되므로, 4분의 루트 2보다 커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루트 2보다 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 기울기의 음수보다 더 작으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대칭된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보세요. 알겠죠? 이것도 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K는 4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탄젠트를 모르면 제 탓은 아닙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의 위의 점 P와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M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원이 있고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데요. 자,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떤 원이 있고 그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자, 원이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밖에 안 되지. 이런 점에서 찍으면 이거밖에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이 직선에서 수직거리로 어디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 이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를 지나는데 이 중심을 지나는 선 위에서 가장 높은 이 지점. 다시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즉 다시 말하면 이 중심 어디입니까? 얘가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도 구해야 되겠네. 그럼 뒤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얘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4 해준 다음에 플러스 11 이렇게 해주시면은 반지름 R은 4 이렇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3x에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14는 0 이렇게 되시니까 자, 5분의 3에 플러스 8에 더하기 14 여기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시면 여기가 5가 되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고요. 그럼 5를 기준으로 자, 최대값은 5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최소값은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둘이 곱하면 9가 되시겠습니다. 자, 유형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1번 문제인데요. 자,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일단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얘를 넘겨주시면 2의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2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2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건 앞에 개념 파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책의 앞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고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증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공식이 다 어디를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이 원의 중심이 0,0을 기준으로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심이 평행 이동되어 있는 원에 대한 공식은 있느냐 없느냐? 현 교육과정 상에는 일단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배우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만약에 자, 중심이 0,0인 어떤 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때 만약에 기울기가 어떤 m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쳐볼게요. 근데 얘가 자, y는 mx 플러스 n 이런 직선이 지나가고 있다 쳤을 때 얘가 접선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접선이 되고 싶으면 자,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접하려면 자, 이 점직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r과 동일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점직거리 쓰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 바꿔야 되겠죠? mx-y 플러스 n은 0 이렇게 놓고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0 집어넣으면 중심 0,0이니까 0, 0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n 이렇게 되실 거고 그것이 r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게 r의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럼 n이라는 이 값은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므로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실 수 있죠? 자, y는 자, m의 x에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다. 요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봐봐.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위쪽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똑같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 평행하게 요 똑같이 아래쪽에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절편이 하나는 이쪽에 있고 이렇게 이쪽에 있고 또 하나는 반대쪽에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y절편이 얘가 플러스 r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플러스가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있는 거.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공식을 잘 알아두시면 다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고 r인 원이 있을 때 이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자, y는 어떻게 된다? m의 x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먼저 나오고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 10번씩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외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의 수직이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자, 이 원의 반지름 r이 얼마입니까? 지금 루트 5인 상황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2면서 그럼 아까 뭐라 했죠? y는 m의 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y는 기울기 2니까 2의 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루트 5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기울기 2니까 제곱하면 4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루트 5 루트 5 사라져서 2의 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 사라져서 5가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모두 구하셔. 두 개가 나오니까 둘 다 구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 공식이거든요. 자, 얘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여기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요렇게 어떤 방정식이 있다 쳐봅시다. 요 원 위에 x1, y1이라는 어떤 점이 있다 쳐볼게요. 그럼 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자, 위의 점 x1, y1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첫 번째로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제곱이다. 자, 요걸 첫 번째 식으로 하나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접선을 그었다 치시면 얘가 요렇게 이렇게 나와서 얘가 접선이 되겠죠? 그럼 원의 접선에 대한 성질은 뭐가 있다 그랬죠? 자, 제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선까지 보조선을 갖다 그으면 여기가 항상 무슨 직이다? 수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봐봐, 이 파란 색깔 직선의 기울기가 요 점이 0,0과 이 x1, y1 사이의 기울기니까 여기 수선의 발도를 보면 여기가 x1 갈 동안 y1만큼 증가한 거니까 이 파란 색깔 기울기는 x1 분의 y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빨간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 분의 x1이 되셔야 되니까 기울기랑 진하는 한 점 아니까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써주실 수 있겠죠?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y1 분의 x1 x 마이너스 진한 한 점이 여기니까 x1 더하기 y1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분모에 y1 있으니까 짜증나니까 양변에 y1 곱해봅시다. 그럼 y1, y는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x1의 x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r제곱을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좀 짜증나니까 이쪽으로 넘겨버리시면 x1의 x 더하기 y1의 y는 r제곱이란 식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이 식이 나와요. 이 식이, 이 빨간 색깔 접선의 방정식 이 식이 나오는데, 자,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R인 어떤 원의 방정식, 위의 점 x1, y1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얘가 이 방정식의 이름이 정리하니까 x1의 x 더하기 y1의 y는 r제곱이 되더라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암기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자, x제곱 y제곱 이라는 게 x제곱이 x가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는 거고 y1의 제곱도 y가 두 개 곱해지는 거고 r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자, 여기 x 자리 y 자리 하나를 이 위의 점 있죠, 요거 하나로 바꿔치기를 해주시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위의 점 공식은 x제곱 y제곱 있는 요 자리 하나를 x 자리에 x 하나를 x1, y 제곱에 있는 y 하나를 y1으로 바꿔치면 그냥 얘가 접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모두 다 언제? 그 주어가 되는 원의 중심이 어디일 때? 원점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위의 점 A, B 라고 나왔으면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대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거에서의 접선이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끊으시면 두 번째로 ax 더하기 b의 y는 20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어? 2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쓰시면 b의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고, y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 길게 2란 얘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2란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라는 게 마이너스 2b가 되실 거고, 자, 위에다 대입하면은 자, 4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0 이렇게 되실 거고, 5b의 제곱은 20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둘이 곱하면 b의 제곱은 4. 그럼 b가 만약에 2면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a는 4 이렇게 되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로 이 값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따로 개념이 없고요. 자, 마지막 두 문제만 해결해보고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2,5에서 요거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얼마?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5에서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밖의 점에서 그었다는 얘기겠죠? 아까 99.9%로 아니 거의 100%로 밖의 점이라고 했죠? 밖의 점에서 그었으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긋고 이렇게 수선의 발 긋다 보면 여기가 무슨 직이 나옵니까?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어 주신다면 여러분들 이제 뭘 할 수 있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공통이니까 이 삼각형과 아랫 삼각형이 무슨 동?
합동이라는 것까지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여기 반지름은 루트 5이고요. 여기도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2,5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기울기 M1이라는 기울기가 있을 거고 M2라는 기울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두 기울기의 곱이니까 M1 곱하기 M2 뭐 이런 걸 구하면 되잖아, 그치? 기울기의 곱을 구하고 싶다 이런 건데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 점만 지난다는 거 아니까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으로 둘게요. 그냥 이 점 지나니까 지나는 한 점 알아서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중심 마이너스 1,4 이 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로 똑같으면 접한다는 거 알죠? 그럼 얘를 전개해서 얘와 마이너스 1,4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정확히 딱 된다면 그것이 접하는 상황이 되시겠죠? 자, 그럼 요거 자 m의 x 점집거리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5는 0이다로 전개시켜 주시고요. 자, 루트 m 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하고 4 넣어주시면요. 자, 마이너스 3m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절대값 이것이 루트 5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양변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자, 얘는 이렇게 되고 양변 제곱하면 9m의 제곱 마이너스 6m의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5m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시고요. 자, 4m의 제곱 마이너스 6m의 마이너스 4는 제로, 즉 2m의 제곱 마이너스 3m의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돼서 자,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기울기의 곱은 여기 M1, M2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 두 군의 곱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여기 AB 사이 거리 구해달라 라고 했거든요. 접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보조선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면 여기 A까지 여기가 A죠? 여기 수직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어주시면 여기도 수직 이렇게 되실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겠죠? 됐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면 자, 요 점의 좌표는 지금 0,4고요. 요 점의 좌표는 지금 5,-1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재실 수 있겠죠? 자, 저기서 저까지 거리 재주신다면 자, 루트 25에 더하기 25 하니까 이 길이는 얼마? 5루트 2다. 이 정도는 재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쟤는 뭐 이루는 각은 뭐 45도 약간 이렇게 될 거고 두 접점 A, B 사이의 거리를 재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되냐면 이런 거 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반지름이 2랑 3이 있죠. 여기 길이가 2가 있고 여기 길이가 3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뜨르르르르르 이렇게 갖다 그어보면은 여기가 무슨 집? 여기가 수직으로 떨어져서 이 길이가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5루트 2에서 1 빼면은 이거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루트 얼마? 49가 되고 그럼 얘가 얼마? 딱 7이 나오죠? 그래서 AB 길이는 7과 같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